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12월 13일 시험 후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Part 1. 1번 지문에서는 식당 자동 응답 메시지 내용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Restaurant, reservation, 이렇게 R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꽤 여러 개가 나왔는데요. R로 시작하는 단어 발음은 입모양을 이렇게 시작해 주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입 벌리고 있으면 예쁜 발음 안 나옵니다. 아니고 이렇게 restaurant, reservation. 자, reservation은 명사죠. reservation 이고요. 혹시 동사로 reserve 이런 단어가 나온다면 이거는 reserve 아니고 reserve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사랑 동사랑 시작하는 발음이 달라요. 요거. 주소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address 라는 발음도 들어보셨을 것 같고 address 라는 발음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명사, 주소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요 address 라고 해주시고 무언가를 다루다, 언급하다, 어떤 일을 해결하다, 처리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동사일 때는 address. 다시 한번 명사일 때는 address, 동사일 때는 address. 스펠링은 똑같아요. 오늘 시험에서는 our address. 그러니까 명사죠. 그래서 address라고 발음해 주셨으면 됐겠습니다. Hours of operation. 영업시간 hours of operation. 연음 처리를 잘해서 hours of operation. 연결해서 읽어주시면 더 좋고요. Ingredients online. 이런 단어들이 보였네요. Question 2. 두 번째 지문은 연설 내용이었습니다. Medical seminar, latest, equipment, questions. equipment 하고 questions. 둘 다 Q가 들어가잖아요. Q가 들어가는 단어는 Q 발음으로 하시면 발음이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Q 발음으로 question 이러면 발음이 이쁘지 않은 발음입니다. Q가 들어가면 발음은요, 이런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equipment 아니고 equipment 그리고 question 아니고 이렇게 시작하라 그랬죠? question 이렇게 Q 들어가는 단어들이 발음을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단어들이에요. 많이들 실수하는 단어가 Q 들어가 있는 단어들입니다. Part 2 사진 묘사에서는 빌딩 앞에서 찍은 사진이 나왔는데 빌딩 앞에 자동차도 여러 개 주차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뭐 주차장인 것 같기도 하고 자, this picture was taken in front of a building. 빌딩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런 문장 나올 수 있겠죠. This picture was taken outside a building. 빌딩 밖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런 문장도 좋은 문장이고요. 혹은 This picture was taken at a place that appears to be an outdoor parking lot. 바깥에 있는 주차장처럼 보이는 곳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런 첫 문장들이 다 좋은 첫 문장들이겠습니다.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 그리고 저 뒤쪽에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저 뒤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너무 멀어서 뭐 하고 있는지 뭐 표정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우선 여자 한 손에 우산을 들고 있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여러 개의 비닐백, plastic bags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the woman is holding an umbrella. 한 손에 in one hand. 그래서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치사는 on 말고 at 말고 언제나 in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In one hand 그리고 and some plastic bags in the other hand. 다른 한 손에는 some plastic bags를 들고 있고요. She's wearing a red dress.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원피스라는 단어는 영어에서 드레스예요. 네, 그래서 드레스라고 했을 때 무슨 파티에 가는 공주 드레스 이런 것도 드레스이지만 그 평소 때 여성분들이 입는 그 원피스 있죠. 뭐 짧은 원피스이건 긴 원피스이건 이거는 dress라고 합니다. 그래서 a red dress를 입고 있고요. The man, 그 남자는 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걷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제가 보기에는 가만히 있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시험 보시는 분들이 이 남자가 서 있으면 the man is standing 하시면 되고 걷고 있으면 walking 하시면 되겠지요. And he is wearing a uniform. 그 남자는 어떤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입는 것 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묘사를 하실 거면 janitor라는 단어가 있죠. janitor's uniform 하실 수 있고 그냥 uniform 하셔도 돼요.
저 뒤쪽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는데 멀어가지고 잘 안 보인다. 이런 문장이 제대로 문장을 구사해줬을 때, 와, 진짜 영어 잘한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문장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문장 하나를 하느라고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다거나, 이렇게 시간 조절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오히려 점수를 깎아먹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문장 하나 알려드릴 건데, 시간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재보시면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There are some people in the background of the scene. 장면의 background, 배경 쪽에 some people이 있는데요. But I can't really see the details of these people. 이 사람들의 디테일이 잘 안 보입니다. Because they are very far from the camera. 카메라에서 이들이 너무 멀어서요. 화려한 문장이죠. 그래서 이 문장에 제가 지금 밑줄 쳐놓은 부분 보이세요? 네, 그런 부분은 바꿔가면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에서 제대로 보이지 않는 사람들, 제대로 보이지 않는 자동차, 제대로 보이지 않는 자전거, 정확하게 멀어가지고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가게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잘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꼭 사람만 시험에서 잘 안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저 뒤쪽에 가게가 하나 있는데 그 가게가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여요. 이랬을 경우에 밑줄 부분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안 바뀔 수도 있고요. 가게가 한 개래요. 그러니까 there are 아니고 there is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There is a store. 뒷배경에는 똑같이 가겠습니다. There is a store in the background of the scene, but I can't really see the details of these people이 아니고 details of this store 아니면 the store because they are 아니고 because it is very far from the camera. 이런 식으로 바꿔서 연습을 좀 해보시고요. 사물은 빌딩. 사진의 오른쪽에 빌딩이 한 개가 보였고, 그 다음에 나무 몇 개가 사진의 뒤쪽에 보였고, 그 다음에 많은 자동차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a building, some trees, many cars. 이런 애들, 요번 시험에 나온 사물들이에요. Part 3. 돈 기부하는 거 있죠? 기부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4번 문제. 돈을 기부하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집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해서 기부를 하는 것과 나의 핸드폰을 사용해서 기부를 하는 것, 두 가지의 방법 중에 어떤 것을 선호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핸드폰을 골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핸드폰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지니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답변이 나올 수도 있겠고, 5번 문제는 요거 두 개 중에 어떤 게 나를 더 기부하게 만들겠냐 라는 질문이었고, 그 두 개가 뭐였냐면 하나는요 TV 광고, 또 하나는 라디오 광고였어요. 어떤 광고를 접하고 내가 더 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TV 광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TV 광고는 images,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images가 있기 때문에 그 images를 봄으로써 내가 조금 더 기부를 하고 싶어진다. 이런 아이디어도 괜찮은 아이디어였고요. 6번 문제. 만약에 내가 기부를 한다면 어디에다가 할래? 하고 세 개 중에 하나 골라봐가 나왔는데, 하나가 환경 단체였고, 또 하나가 미술 박물관이었고, 또 하나가 대학교였습니다. 이거는 30초 답변이에요. 그죠? 어저께 시험 영상 보셨나요? 어저께 시험에서 제가 이런 문장 6번 문제를 얘기하다가 였나? 어쨌든 Part 3를 얘기하다가 몇 번 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6번이었던 것 같아요. Part 3에서 I'm a person who likes 나는 뭐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문장 알려드렸잖아요. I'm a person who likes, 이거 여기에도 쓸 수 있을 것 같고, likes라는 단어를 who cares about, 나는 무엇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likes라는 동사를 cares about 무엇 이렇게 바꿔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환경단체를 고르셨다면 I'm a person who cares very much about 환경이란 단어는 시험 문제에 나와 있고, I'm a person who cares very much about 예술이란 단어 시험에 나와 있고요. I'm a person who cares very much about 대학교? 난 대학교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입니다. 는 별로인 것 같고, education,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입니다. 이런 문장 나올 수 있겠네요. 네, 어제 영상에서 그 유용한 표현들은 다시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Part 4 볼게요.
매 시험마다 소개문이라는 것이 나와요. 준비 시간이 이 정보를 읽고 내용 파악하는 시간이잖아요. 준비 시간이 끝나면 7번 문제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소개문, introduction이 먼저 나옵니다. 매 시험에. 제가 영상을 찍을 때마다 이 introduction, part 4 introduction에 대해서 명시를 잘 안 하는데요. 거의 안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맨날 시험을 봐도 맨날은 시험이 없죠. 매번 시험을 봐도 그 introduction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거든요. 들어가는 단어도 다르고 어쨌든 근데 결론은 뭐냐면 매번 시험마다 introduction의 관건은 뭐냐면 나 질문 있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스케줄을 지금 내 앞에 두고 있지 않아가지고 궁금한 게 몇 개 있는데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내가 다음 주에 열리는 이거를 참여하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결론은 질문이 있어. 네, 그렇기 때문에 introduction은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introduction에 대해서 명시를 자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험에서요. introduction 안에 사람 이름이 나왔어요. 안녕 나는 누구야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나의 이름이 나왔는데 걔가 말한 걔 이름이 정보 안에 들어있는 사람 이름 2번이었어요. 7번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진행하는 첫 번째 일정. 주제가 뭐니? 시작 시간이 언제니? 내가 진행하는 첫 번째 일정의 주제, 시작 시간. 이렇게 물어봤는데, 만약에 introduction에서 걔 이름을 못 들었다면 이 시험 망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introduction 못 들어도 괜찮아요. 7번 문제 끝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Again. 나 누구야?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내 이름은 뭐야? 라고 본인의 이름을 다시 한번 얘기해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의 일정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항상 걔 이름을 다시 한번 질문 안에 명시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introduction에서 걔 이름을 못 들었다고 하더라도 하늘 무너지는 실수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시간 2번, 일정 2번, 사람 이름 2번. 사람 이름 2번이 진행하는 첫 번째 일정을 쭉 읽어주시면 되겠죠. 8번 문제는 일정 7번이 몇 시에 시작하는지 물어봤는데 일정 7번은 취소되었죠. 네, 요거는 8번에 너무나 단골로 나오는 그런 질문입니다. 나의 답변은 일정 7 취소됐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9번 문제는 사람 이름 3번이 진행하는 모든 세션을 다 얘기해줘 해서 사람 이름 3번이 들어간 시간 5, 시간 6 요거를 쫙 다 읽어주시면 되는데 평소 9번 문제에 비해서 말해줄 양이 조금 더 많았어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듣기가 어려웠던 것도 아니고 사람 이름 3번을 질문에서 명시를 했기 때문에 괜찮았던 시험입니다. 읽어줄 내용이 조금 평소보다 많았다 정도. Part 5. 신유형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컴퓨터 관련 제품들을 파는 가게 있잖아요. 그 가게에서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좀 윗사람들이 하는 미팅의 내용이었어요. 화자는 한 명이었습니다. 자, 이 가게에서 컴퓨터와 컴퓨터 관련 제품들을 많이 판매를 하는데 키보드라든지 이런 거를 닦는 클리닝 제품들 있잖아요. 그 제품이 되게 장사가 잘 된대요. 너무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우리 가게가 own store brand, 우리 가게, 우리 회사, 그러니까 우리 브랜드가 이런 클리닝하는 제품들을 따로 출시를 했다는 거예요. 원래 판매하던 클리닝 제품들은 다른 공장이나 다른 회사에서 뛰어오던 제품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스토어 브랜드로 새로운 클리닝 제품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을 우리 스토어 브랜드 제품에 있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어떻게 하면 끌 수 있을까? 너무 많이 나오는 시험이잖아요. 그죠? 자, 우선 Why don't we hold a promotional event? 홍보용 이벤트를 한번 진행해보는 게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크게 한번 잡아주시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는데 공짜로 샘플을 좀 준다든지 아니면 할인해주는 그런 행사를 당분간 한다든지 이런 종류의 시험에서 또 쓸 수 있는 해결책이 30일 동안 공짜로 사용해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제품에 만족하지 않으면 우리가 돈을 돌려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런 시험에는 이런 해결책이다 라고 뭐 정해진 그런 해결책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시험이 상세하게 어떻게 나왔냐에 따라서 조금 더 어울리는 해결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Give out free samples for 기간이라는 거는 뭐 for 1 month, for 2 weeks 이런 식으로 기간을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공짜로 샘플을 주는 거 있잖아요. 그 상황 봐가면서 어울리는 해결책으로 사용을 하라 그랬죠. 공짜로 샘플을 줄 수 있는 거는 정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시험에 나왔었던 과자라든지 이런 거는 좀 공짜로 샘플 줘도 되잖아요. 클리닝 제품? 이거 샘플 줘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시험에 카메라가 나왔다, 뭐 컴퓨터가 나왔다, 이렇게 등치가 큰 제품들, 너무 비싼 애들,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샘플을 어떻게 줍니까? 그러니까 봐가면서 해결책을 하시라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세일즈, 할인을 해주는 이벤트를 하는 거는 좀 싼 제품도 비싼 제품도 가능한 해결책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30일 동안 써보는 거. 이것도 많은 시험에 쓸 수 있겠지만 과자 같은 경우 30일 동안 먹어보는 거 이런 거는 말이 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카메라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30일 동안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받는 걸로 환불 100% 해주고 이렇게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험 같은 경우는 클리닝 제품 30일 동안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반 썼더라도 돈 돌려준다. 가능해요.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은 give out free samples, hold a sales promotion, offer a 30-day free trial 이런 것 중에 하나 정도 디테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노란색 가고 그 다음에 파란색 중에 하나 가고 이렇게 연결해서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Part 6 마지막 파트예요. 내가 흥미를 느끼는 직업을 갖는 게 시험 질문이 how important 이렇게 시작했어요. 얼마나 중요하냐. 흥미를 느끼는 직업을 갖는 건 되게 중요하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60초 답변에 사용하실 수 있는 아이디어는 직업 만족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고 흥미가 높으면 직업 만족도도 높아진다. 이런 문장을 만드셔야 되겠죠. 보상받는 느낌을 조금 더 느낄 수도 있고 제가 영어로 그 옆에다가 참고하시라고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example 있잖아요. example이라는 거는 나의 경험 이런 거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해주는 거 그 연습은 이 문제로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이 해보면 해볼수록 좋은 게 그 example 연습이거든요. 나도 지연해서 하는 거예요. 나도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아주 긴 시간을 우리 회사에서 보낸다. 그런데 나는 내 직업이 정말 흥미롭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긴 시간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긴 시간 동안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피곤한 줄 모르겠고 나의 직업이 너무 좋다. 이런 식으로 나의 얘기를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해줄 수 있다면 점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 그 부분 꼭 연습해 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시험의 난이도는 6 가도록 하겠습니다. 6. 중간 난이도보다 약간 어려운 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어요. 난이도 6. 어저께 시험보다 조금 쉽다고 볼 수 있으나 중간 난이도보다는 약간 어렵다고 볼 수 있는 중간 난이도보다 약간 어렵다고 간 이유는 뭐냐면 Part 3가 오늘 시험도 약간 길었고 어제 시험도 좀 길었었거든요. 말씀드렸죠. Part 4에서 7번 문제가 좀 많이 안 나오는 그런 문제였고 9번 문제가 얘기해줄 내용이 좀 많았었고 그런 약간 어려운 요소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파트들이 조금 쉬운 편 아니면 중간 이 정도를 유지를 하였기 때문에 난이도는 6 정도면 알맞은 난이도일 것 같습니다. 오늘 시험 후기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바이바이.